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해서 우리 검사님 오신, 국장님 하시나요? 네, 국장님 하시죠. 네. 우리 자치국장님이 전국 최초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홍순 국장님. 네, 세게 쓰게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2009년도 3월에 발족한 특별사법경찰단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이 계셔서요. 저희 특사경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 경기도 특사경 자문검사인 이주일 부장검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일 검사십니다. 네, 지금부터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성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그 특사경은 2009년도 3월 달에 발족을 해서 지금 87명 인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데 87명 중에서 도청 자원이 20명, 시군 파견 자원이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 분야는 식품위생, 공중위생을 포함해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발족하고 해서 식품이 1078건, 공중위생이 327건, 환경사범이 1516건, 의학이 330건, 원산지가 547건,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이 185건 등 총 4년에 걸쳐서 총 3,983건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서 총 80%인 3,147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력한 범죄 억지력의 효과를 위해서 금년도 12월에 중국산 술에 국내산 포대가리 업자를 구속을 해서 아마 이게 최초의 저희 기획수사인데요. 그런 성과를 올렸었고 13년 금년 3월에는 의약품 이게 뭐냐면 향정식성 약품인 포리폴린을 무자격자가 판매를 하고 있던 것을 저희 적발해서 아마 그 당시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보도를 많이 받고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책임있고 실질적인 수사 조직 기반을 확충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우리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수사 차량도 이번에 많이 증차를 했고 저희 수사장비도 대폭 확대를 해서 중고 수집 능력을 강화를 해서 이제는 진짜 경찰로 무늬만 경찰이 아니고 진짜 경찰로 저희가 변신을 하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례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저희 4월에 안양시 일원의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식품에 대한 근절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사경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사경의 활동 기반을 확장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 범위가 확대가 되고 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법적 근거가 좀 마련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 특사경의 법무부와 검찰청에 꾸준히 개정 건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 사례를 모델로 해서 특사경 조직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안전 조직 체계를 개편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 과제 두 번째 되겠습니다. 우선 수사 직무 범위가 현재 6개 범위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10개 분야로 확대를 하는데 우선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되고 있는 식품안전 활동과 더불어서 경합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 법 위반 등 2, 3개 분야를 직무 범위에 추가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법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 식자재 위생법이나 원산지 표시 관련법의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조직 기반 및 수사 전문성
강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저희 인력 구조를 설명드릴 때 저희 전체 87명 중에서 시군 인력이 67명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 파견을 받다 보니까 그 경험이나 이런 경륜들이 축적이 못 되고 바로 이제 그 원소속 기관으로 붙게 되면서 저희 상당히 이제 그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제에 앞으로는 저희 그 시군에서 파견되는 인력이 저희 도 자체 인력으로 충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역량을 강화를 해서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좀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관기관 및 시군 등과의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이런 저희의 그 수사활동이 저희 특사경의 노력만 갖고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 유관부서와 단체의 정보 공유나 협업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시군과도 업무 분담이 좀 돼야 될 사항인데요. 시군에서는 일반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는 저희 특사경은 고질적이거나 악질적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파급이 큰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또 특사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완하는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특사경의 그 활동 방향은 생활 현장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밀착 수사를 해서 정말 이게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개선 효과들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 정보를 위해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축산물의 지속 관리로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환경 오염원 집중 단속입니다. 오늘은 식품 안전 쪽에 주로 저희가 포커싱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환경 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도 2013년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과 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해 환경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주민 제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 활동을 알고 많은 그런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들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도 하고 조례 제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즉시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하죠? 아주 우리 특사경이 아주 특별히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가짜 식품 또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엄격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검찰에서 파견돼서 특사경을 총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이주일 부장검사님 한 말씀 하시죠. 간단하게. 마이크 좀 드리죠. 어머니들 안심할 수 있게 세게 한 말씀 하세요. 앞에 나가서. 네, 뭐 편하시겠습니다. 오늘 나가셔도 좋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일 검사입니다. 제가 와서 봤을 때 제일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참 새로운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일선에서 과거에 봤을 때 그 특사경이라는 점에 대해서 활동이 어떻게 좀 미미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 경기도 특사경은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특사경이 아니라 원래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렇게 하라는 특사경 본연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최고로 해주시고 특히 저희 지금 서울시도 있고 각종 광역시 그다음 도에 다 특사경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제일 활동이 활발하고 또 가장 실적도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제가 놀랐고요. 또 하나 점이 아직까지는 우리 일선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특사경이 뭐 하는 곳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직 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특사경 분들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점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사경이 뭐 하는 곳이라는가에 대해서 좀 더 노력도 하고 국민들께, 시민들께, 도민들에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끝에도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중에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도 많이 어떤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특사경 제도가
특사경이 뭐냐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라는 특사경들도 선뜻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 특사경 교육을 여러 번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과연 특사경이 뭐냐. 그렇습니다. 특사경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특사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경찰이다. 경찰이랑 똑같습니다. 특사경도 뭐 법에 의해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그다음 뭐 모든 수사를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만 특사경들이 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범위만 국한해서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특사경에서 단속을 하면은 당신들이 경찰도 아닌데 왜 와서 왜 단속을 하냐. 그래서 뭐 항의도 받고 뭐 그런 점도 있어서 아무튼 특사경도 똑같은 경찰이고 아까도 저기 화면에서 봤지만은 우리 특히나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저희 검찰에서도 이렇게 파견을 나와서 하는 이유는 특사경에서 할 때 검찰에서 합동으로 같이 힘을 싣고 추진할 때 좀 본격적으로 어떤 체감도 높은 민생 치안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검찰에서도 특히 이 특사경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먹거리라든가 민생 안정에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우리 경기도민이 먹거리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가짜 참기름이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짜 고춧가루로 뭐 짜장면에 양잿물을 넣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특사경이야. 특별사법경찰. 이 우리 이만희 청장님처럼 이 본 경찰은 이제 뭐 도둑도 잡고 뭐 이렇게 교통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식당이든지 뭐 위생업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시와 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 우리 이경훈 교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고려대학교 건축공학을 하시는데 오셔서 좋은 세태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시는데 박수부터 먼저 보내드리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오늘 강윤석 학교지원과장님이 오셔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 폭력 우리 연간 추진 계획은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력, 존경과 존중으로 SV 제로가 스쿨 바이오러스 제로라고 해서 학교 폭력 제로라는 뜻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 있는 인권이 생동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 기본 대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는 초중고등학교 약 2,30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가 약 170만이에요. 전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경기도 전체가 우리나라를 복사판이에요.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어촌도 있고 산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의 생태를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생태가 전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학생 보호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약 전교 학교입니다. 1141개 학교인데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지금 부모님들 학생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것, 누르게 되면은 학교에 어디 갔다는 것, 또 학교 도착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 도착했다는 게 부모님 핸드폰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는 안심 알림 서비스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행부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초중고, 그다음 일반 학생, 학부모, 교직원까지 아마 전부 다 안심 알림이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강화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출입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2,300개 학교를 다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311개 학교에 안전강화학교 운영하고 있고, 배움터 지킴이도 학교에서 학생들 도와주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 한 60% 정도 1,327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전체 학교에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방금 보고 올라오신 CCTV 관제센터 구축이 2011년도부터 2012년에 가지고 해마다 2015년까지 전 31개 시군에 다 구축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교육을 원칙적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기별 1회 2시간씩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경찰청에서 하는 범죄 예방 교실을 반드시 받도록 제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학교 폭력 예방 전문가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41명의 그 전담 경찰이 계셔서 학교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오고 있다는 말씀을 청장을 비롯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은 학생들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 해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상담 프로그램은 모든 중학교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약 991개 실시하고 있고, 또래 중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시범학교를 100개를 실시합니다. 아마 이 또래 상담과 또래 중조가 무기 다른 말 같은 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는데,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또래 상담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해소시키는 부분을 말하고, 또래 중재는 또는 중조라고도 합니다. 중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후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을 학생이 접하면서 그것을 중재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학생들 스스로 상담을 하면서 이걸 중재하는 내용은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 조금 그 상담과 중재 내용이 조금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 스스로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자치법정을 법무부와 같이 해서 약 329개 교회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게 스포츠 클럽 활성화예요.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서 전부 다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말 대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사랑 음악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뮤지컬 등 해가지고 시골에 우리나라 그 테너 가수라든지 소프라노 가수들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 연천, 포천, 가평 이렇게 아주 시골은 볼 수가 없는데 그 학교에 찾아가는 나라사랑 음악회라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감성이나 도덕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학생을 관리를 위해서 학생 상담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전문 상담 교사는 우리가 말하는 정규 선생님입니다. 정규 선생님이 현재 389명입니다. 우리 2,300개 학교 중에서 398-9명은 굉장히 적지요. 이 인원은 교육부에서 TO를 주기 때문에 그건 교육부에서 주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약제 전문 상담교사 1년간 계약하는 상담사이고, 위센터와 117 상담소 통해 가지고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를 약 33개 교회에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소시장님. 그리고 안산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를 시흥시에 있는 46개 초중고등학교에 다 배정을 해주셨어요. 뭐 안양 과천이라든지 화성 오산, 광명 같은 경우에는 배움터 지킴이를 또 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그 상담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좀 도와주고 있어서 아주 고마운 말씀 이 기자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가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부정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계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위 클래스는 학교 단위에서 어려움인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경우입니다. 상담사가 치유하는 것에서 단위 학교에 위 클래스가 971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학교에서 좀 어려워서 지역 단위에서 22개 교육청에 위센터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개 교육청이 설치되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25개 지역 교육청이 있는데 전 교육청이 아마 다 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위센터에서 이런 데서도 어려우면 도 단위에서 위스쿨이라고 해서 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 이천에 금년 6월 1일자로 위스쿨인 경기 세울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을 지휘하는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하는 법률이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 아이들 선도하고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 맞췄는데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피해 학생들을 학교에서 또 학교에도 못 나간다, 어렵다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한 곳에 모아가지고 장기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올 5월 8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장소는 그 경기도 학생교육원인데 인천 광화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서 학교에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학교 생활이 가기 어려운 아이들을 거기로 장기 위탁하면 그쪽에서 학교 생활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본교에서 졸업장도 받고 다음 학년도 진급을 합니다. 위탁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소속은 A 학교에 그냥 있으면서 몸만 그쪽에 가서 받는 겁니다. 전액 전부 교육청에서 다 무료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피해 학생들을 학생과 학부모들 치유 캠프라든지 심리 상담 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 학생 치료비가 원래는 가해 학생이 지불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로부터 치료비를 빨리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가해 학생 부모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그런 선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 선도하는 프로그램 학교 중에서 저희가 올해 시작한 것이 바로 아까 6월 1일 날 개교했다는 경기 세울학교입니다. 새로운 울타리에서 아이들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이천시에 있는 율면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대리모델링 새로 지어가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기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경기 대명고등학교도 위탁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인 대안학교, 경기 대명고등학교는 합숙이 아니라 등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 인근에 있는 학생들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합숙입니다.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나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자를 통해서 저희가 다 모집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아들끼리만 전국에 경기도 애들 다 모아놨으니까 아주 선생님들이 시작이 좀 어려워서 처음에는 아마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 점차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처음 모여서 아이들이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 외로 아까 피해 학생과 마찬가지로 보호자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또는 진로 프로그램, 대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가 아니고 일반 민간기관에서 장기나 단기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저희가 단기는 97개 기관을, 장기는 23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임산부 장기위탁기관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학교가 그 임산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자치단체와 우리 경찰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학생들 도와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윤석 학교 지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질문이나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우리 기획실장님 김동건 실장님. 예,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궁금한 거는 현재 그 경기도의 학교의 그 폭력 실태, 그러니까 그 비행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이런 실증적인 데이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시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 1년에 한 학교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으면 한 건 정도 일어나신다 보시면 돼요. 통계는. 안 일어나는 학교도 있고, 2건, 3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건수는 학교에 연 한 건에서, 한 건,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낸 통계 보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300개 학교 약 3,000건 정도가 1년에 이제 발생하는데, 그리고 학생 수는 지금은 전에처럼 1대1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다대 다나 다대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숫자는 한 건당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통계상해라고 할 때 받을 때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중학 전에처럼 예를 들어서 가평에 있는 학생이 양평으로 다니지 않는데, 지금은 수원만 해도 인근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한 학교 나와도 중학교를 2-3군데 배정되는데, 중학교는 하나 나와도 고등학교도 여러 군데 배정이 되면 알기 때문에 8명의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마지내가 둘이 합치면 10명이라 같은 학교였으면 한 건에 10명인데, 이게 그 학생들이 여러 지 분포되어 있어서 5개 학교에 분포되어 있다면 저희는 한 건으로 잡는데 학교에서 올라오는 통계는 8건이 돼버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다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건수의 의미나 뭐 학생의 의미는 그렇지 않고요. 학교 폭력이 점차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 12월 달인가요? 서울 중앙지 신문에 났는데 학생 10만 명당 사건 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가 학생 수가 170만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하고 있을 때 건수 제주도는 500건인데 경기도 3,000건이면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학생 수 10만 명당 학생을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가 2위입니다. 2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안이 적게 일어나는 그런 통계 수치가 있는데, 어쨌든 통계 수치는 통계 수치이고요. 저희는 학생들 사안이 안 일어나거나 그 사안 처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점차 막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